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2월 3일 일요일 U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설 명절 휴장입니다. 일주일간 경마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설 명절을 앞두고는 이번 주는 무조건 이겨야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강민이 해마다 명절 휴장을 앞두고, 특히 설 명절 휴장을 앞두고는 두둑하게 한구라를 챙겨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80배가 넘는 승부 막건을 조져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자, 오늘 1호 경마 편성 역시 좋습니다. 강민이 강하게 노린 관리 마필이 있기 때문에 배팅의 강약 조절만 잘해주시면 1호 경마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6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6구 10 열어놔, 6구 10 열어놔 승부 경주 준비해 주시고, 오늘 부산 중계 경주가 대체로 혼전 경주가 많은데 4경주가 중계 4경주가 또 배당이 두둑해요. 그래서 서울 경마 6경주, 부산 4경주, 또 서울 경마 9경주, 10경주,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A형 경주 3세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만, 주행심사 때 딱히 사나운 걸음을 보여줬던 녀석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 9번마 에이스 트리플과 12번 청계성 실전 경험을 마친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외곽에 있는 12번 청계성이 게이트는 외곽으로 밀려 있지만 이건 무조건 덧뛸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차분하게 힘한배라고 쫓아가서 막판 뚝심이 정말 좋더라고요.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자력 입상을 성공한 것이고, 특히 이 데뷔전이었던 10월 20일 날 그때 인기 6위였을 때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던 녀석인데 좀 재수가 없어서 깨졌죠. 그때 스타트 나오면서 늦바라고 진로가 막히면서 좀 꾸벅 하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그냥 바닥에서 끝나버렸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청계성은 이거는 덧뛸 마필로 보고요. 9번마 에이스 트리플이 직전에는 청계성에게 졌어요. 그런데 오늘 편성을 가만 보면 지금 선행마가 없어요.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습니다. 직전 경기는 이 원더풀 헤네시라는 아주 빠른 마필이 있었기 때문에 선행을 못하고 2위권에 쫓아가다가 깨졌습니다만, 오늘은 선행을 가는 찬스고 또 감량 조건까지 있잖아요. 김덕균 기수 오랜만에 기승을 하는데 가라마라 할 것도 없어요. 이건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래서 9번 에이스 트리플과 10번 청계성 이 두 마리가 깜빡이를 팔리는데, 이 깜빡이를 무시할 수 없는 편성으로 봅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 중에서는 이 3번마 매니그랜드가 1월 14일 주행심사 내용은 큰 착차로 통과하긴 했는데 몰에 대한 반응이 나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좀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갈 수가 있고, 또 1월 4일날 주행심사 때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진 않았다는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매니그랜드가 대한마건으로서는, 이 배당마로서는 3번 매니그랜드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12번 청계성의 9번마 에이스 트리플 요쪽에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리는데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대한마콘을 찾아본다면 3번마 매니그랜드, 이거는 다양한 승식으로도 공략할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경주는 인기마 접전으로 압축되는 데 있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2군 1300m 별정 시형 경주 3세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접전 편성인데요. 안쪽에는 2번마 클린업 트리오가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고, 지금 상대 마필들 중에 딱히 발빠른 선행마가 없죠. 7번마 화이트 벨벳 정도가 조금 순발력이 있고, 안쪽에는 이렇다 할 선행 상대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2번마 클럽 트리오가 편안하게 단독 선행을 뽑아 나설 찬스가 되겠습니다. 1300m 거리 적응력도 무난하고, 직전 경기는 외곽 게이트에서 대하십발로 선행을 나섰는데 그다가 많이 버티다가 2차게 머물렀습니다만, 오늘은 2번 게이트에서 붙들고 선행이다. 이거는 1300에서 첫 승도 가능한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2번 클럽 트리오는 꺾을 수가 없고,
외곽이 11번마 스피드 홍룡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대충 타고도 3차까지 왔는데 그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어요. 이건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가져갈 마필이고, 7번마 화이트벨벳이 순발력이 좋습니다만 굳이 선행이 아니라도 되는 마필이죠. 12월 8일 경주에서는 그때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3차에 머물렀는데 직전 경주는 아예 붙들고 쫓아가면서 큰 착착 없이 가능성을 보였는데, 이미 뭐 1300에 대한 거리 경험도 마쳤어요. 뭐 넉넉한 지구력은 아니지만은 선두권에 묻어가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7번 화이트벨벳도 인기마로 팔리고요. 자, 여기서 배당마로서는 한 2마리 정도를 째려보는데요. 6번마 블루 메가 엘라라는 마필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12월 7일 주행심사를 턱걸이로 통과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직전 데뷔전에서는 뭐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질 않았어요. 초반에 나오면서 좀 진로가 막히면서 좀 제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중후미권까지 전개가 밀렸다가 마지막에 추진했을 때 그 반응이 나쁘질 않았는데, 늘어난 1300에서는 무조건 더 뛸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속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6번마 블루 메가엘라까지 관심권입니다. 2번마 클럽 트리오를 놓고 후차권에서 인기마 7번, 11번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배당마로서는 6번마 블루 메가엘라까지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 편성입니다.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4번마 흥깨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4번마 흥깨비는요, 최근 2번의 경주도 인기 1위로 팔렸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2번 다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했습니다. 12월 22일 날도 인기 1위 삭제, 11월 25일 날도 인기 1위 삭제. 그 이유는요, 10월 27일 경주 내용을 보면서 강민이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최적 전개를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경주 거리를 전혀 극복을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데뷔전에서 강민이 실전만큼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고 여력감이 있었는데 경주 거리가 늘어나니까 10월 27일 날 졸전을 펼치더라. 그래서 최근 2번의 경주에서도 팔리든지 말든지 뭐 완전히 꺾었던 마필인데, 경주거리가 줄었으면 좀 세게 볼 텐데 오늘도 1300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봐요. 인기 1위를 팔 텐데 요거는 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2번마 맘마로마, 3번마 그린사랑, 그리고 외곽에 11번 베티나, 뭐 이런 마필들이 승군전을 치르는데, 승군전 치르는 마필 중에는 이 3번마 그린사랑을 주목을 합니다. 직전에 맘마로마와 같이 뛰면서 맘마로마에게 졌어요. 그럼 맘마로마가 상당한 여력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복귀 내용으로는 그린사랑이 앞으로 발전 기대치는 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3번마 그린사랑이라는 마필이 10월 14일 데뷔전에서 보면요, 그냥 뒤에서 쫓아가기 급급했어요. 전혀 순발력을 살려내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경기를 보면 실전을 거듭하면서 발주가 11월 10일까지도 늦었고 12월 8일 날도 발주는 늦었거든요. 근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중속을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물론 문시영 기수의 기승술이 한 몫을 하긴 했습니다만 중속을 끌어올리면서 실전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이런 마필은 더 뜁니다. 더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필로 봅니다. 그래서 3번마 그린사랑도 관심마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인기마는 4번마 흥깨비가 많이 팔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진짜 현장까지 고민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오히려 이 8번마 스타리스트가 인기마 중에는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이 아닌가. 그리고 승군전을 치르는 복병 중에서는 3번마 그린사랑, 3번마 그린사랑을 우선 관심마로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단촐한 편성입니다.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릴 수가 있는 경주죠. 8번마 비평을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승군 레이팅에 34점이 걸려 있는데 여기서 뭐 2착만 와도 승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 단촐한 편성 9마리 뛰는 편성에서 8번마 비평이 3착 밖으로 빠질 수 있을까? 그게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8번마 비평은 직전 승군전에 1700 첫거리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올리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을 때에 끝걸음 달리기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렇게 좀 불알쟁이들은 이렇게 좀 패놓으면요, 그 다음 경기에서 더 쪄요. 그래서 8번마 비평은 이 편성에서는 인정을 하고 가자. 8번마 비평은 누가 선행을 가든지 간에 2차권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8번 비평이 배당벌에 머리를 팔 텐데 이거는 꺾지 않습니다. 문제는 후차권에서 고만고만한 녀석들이라서 어떤 놈을 붙여서 때리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1번마 가즈아, 1번 게이트, 또 1700에 대한 거리 경험도 있기 때문에 문세영이 안장인데 1번 가즈아가 아마도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강민이 한 번도 실전 막건으로 추천드린 적이 없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단거리에서 어떻게 좀 전개가 잘 풀리면 되는 말인데, 글쎄 문성이라고 이게 깜빡이로 팔린다 뭐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상비군, 2번 상비군은 뭐 제가 똥말이다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3번마 바랑킹 직전 경주 정말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11월 25일 경주에서는 자리를 못 잡고 외곽을 돌았잖아요. 그래서 직전에는 전개가 잘 풀릴 수 있어서 이걸 실전 막건으로 노렸는데, 뭐 전개가 잘 풀리나 마나 뭐 걸음이 없어요. 그래서 3번 바랑킹도 여기서 인기마로 팔린 거 인정이 안 되고, 5번마 금화제니스는 직전에 대가리 세워놓고 6.1배짜리 압축 막건을 적중했는데요. 정말 전개가 잘 풀렸던 부분이고, 오늘은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데 검증은 필요합니다. 오히려 승군전을 치르는 세 마필 중에서 5번, 9번, 4번 이 승군전을 치는 세 마필 중에서는 4번마 동작을 조금 더 세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전 경주는 이 대하시발로 선행을 나서면서 1300을 버텨냈는데, 그 전에 12월 1일 경주를 보면은 1번 게이트 선행을 하다가 중간에 뺏겨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걸음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선행을 했을 때와 선입을 했을 때의 전력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 1700인데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4번마 동작이 여기서는 뭐 선행이 가능하죠. 외곽에 달려라 강사는 외곽이라서 선행을 나서기 쉽지 않고, 4번마 동작이 여기서는 선행입니다. 그래서 8번마 비평은 누가 선행을 가든지 간에 2차권 한 자리는 가능하다. 그래서 후착에서는 4번마 동작을 우선 주목합니다. 그래서 기본 막건은 8번 비평의 4번 동작, 8번 4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사모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눈에 띄는 마필 한 마리 있죠. 이연명의 7번마 벌마천하를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직전에는 휴양 공백이 길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강민이 현장에서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너무너무 좋았고, 또 현장에서 확인되는 승부지도 막강했죠. 1000m는 무조건 된다. 7번 벌마천하를 대가리 세워놓고 9.1배짜리 딱 두 방으로 압축 막건을 적중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7번마 벌마천하는 오늘 유현명 기수가 안장까지 교체를 하면서 이거는 뭐 실수하지 않고 또다시 때리겠다는 얘기죠. 이제 출전 주기도 정상으로 왔고, 7번 벌마천하가 배당팔에 머리로 팔리는데 이거는 꺾을 수 없습니다. 7번을 인정을 하고 후착을 찾는 경주예요. 뭐 후착에서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팔리는데 아마도 이 3번마 스위트파크가 이게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에 외곽을 돌면서도 자력 입상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런 마필은 오히려 안쪽 게이트가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안쪽에서 이게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림은 아니고 모래를 맞고 쫓아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9번 높이검 나르샤라는 마필도 추입 마필이긴 한데 거리는 짧죠. 그래서 뭐 단거리 추입이 가능한 마필이고요. 강민이 작년 봄에 그 부경 더비와 동반 입상했을 때에 또 한 40배 되는 배당을 승부로 때려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직전에도 경주거리 줄어드니까 3차까지 선전했고. 자,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몇 마리 있는데 강민이 좀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는 녀석이죠. 5번마 샤프벨을 주목합니다. 이 12월 9일 경주에서 4차까지 왔을 때 그 경주력이 나쁘진 않는데 솔직히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샤프벨은
거리가 정말 짧거든요. 정말 짧아서 최적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는 마필인데 12월 9일 경주에서 이게 4차까지 왔을 때 경주력이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1월 4일 경주에서 강민이 배당으로 노렸는데 역시 1300은 좀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줄어든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작년 봄에 줄어든 경주거리에서 강민이 한번 요거 강하게 노렸을 때 또 넉넉하게 2착을 차지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1000m에서. 그래서 5번 샤프벨 같은 마필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만 벌맞춰나 7번 놓고 후착이 고만고만한데 배당 말아서는 5번만 샤프벨을 주목합니다. 5번 샤프벨. 그래서 7번 5번 배당 맞건은 7번 5번 배당 맞건으로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서마 4군 1700m 별정 비영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 게이트 3번마 가온포스가 배당판에 다시 한번 머리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최근 4연속 입상을 성공하고 있어요. 이 데뷔전에서 이 외곽 게이트에서 그냥 외곽만 돌다 끝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 뛰는 내용을 보면 이게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레이스를 풀어가는 겁니다. 10월 6일 경주는 투입을 했습니다만 11월 3일 경주에서는 강하게 몰아서 선입전개를 풀어갔고 12월 또 1월 경주까지 순발력까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3번마 가온포스가 상승세가 좋아요. 더군다나 또 문세영 기수 안장이고 안쪽 게이트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단순 선행만 아니지만은 선행을 나섰을 때는 더 뛸 마필이죠. 그래서 3번 가온포스는 승분전이라도 조건 자체가 뭐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거는 꺾고 갈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상대 마필로서는 1번마 스피드 황룡이 1번 게이트를 잘 뽑았는데요. 이거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 빠른 페이스에서 계속 좀 끝걸음을 남기는데 11월 25일 경주도 보면 그때 페이스가 엄청나게 빠른 페이스였거든요. 그때 그 티아고 터치 와일드 드래곤 그 엄청난 선행마 두 마리가 막 갖다 비비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3차까지 왔을 때에 목차에 3차까지 왔을 때에 끈기가 정말 좋았어요. 늘어난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번마 스피드 항령도 관심권이고요. 8번마 사이먼 프루프가요. 직전 뛰는 거 보니까 사이먼 프루트죠. 직전 뛰는 거 보니까 정말 괴물처럼 뛰더라고요. 물론 편성 자체가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후미권에서 무빙을 해가지고 계속 외곽을 감습니다. 좀 무리하게 전개를 풀어간다 싶었는데 결승선에서는 압승을 하면서 6마신째 압승을 했는데 단거리에서는 이렇다 할 걸음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발주가 느리다 보니까 뭐 쫓아가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이랬던 마필인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이건 1700m가 이 마필에게 딱 유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8번 사이먼 프루트가 이게 얼마나 팔지 모르겠는데 관심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일단 3번마 가온포스와 8번 사이먼 프루트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 중에는 이 두 마리를 우선 주목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마필 중에는 1번마 스피드 황룡도 주목을 하셔야죠. 3번 가온포스는 웬만하면은 그냥 중심에 두고 공략할 마필이 아닌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3번, 1번, 8번 기본 막건은 3 놓고 1번, 8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2번마 스피드 퓨리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편성이 아닌가 싶어요. 두 번의 실전에서 확실하게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죠. 데뷔전이었던 11월 23일 날은 현장에서 이빠이 소스가 나왔던 마필이고 또 강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여력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는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 강민이 조금 불안하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내축으로 기대는 맛이 있었거든요. 데뷔전에서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러웠는데 3착에 머물렀어요. 근데 뭐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지 간에 이번 스피드 퓨리가 차분하게 내선 선입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번 스피드 퓨리는 이 편성에서는 뭐 꺾고 갈 수가 없는 마필이고 3번마 아이언 워리어가 직전 경주에서 15.3배 압축 승부를 때려 먹었는데 이 데뷔전 12월 7일 경주 데뷔전에서는 아예 뭐 붙들고 늘어지면서 아예 안 간 말이잖아요. 그래서 직전에 노렸는데 김태경 기수가 제한장에 올라왔고 다만 승군전이고요.
또 17조 마방 자체가 그렇잖아요. 인기마로 팔리면 좀 조심스럽게 볼 이유는 있어요. 4번은 록초이스는 12월 7일 경기에서 아이언 워리어를 이겼는데요. 아이언 워리가 그때 뭐 승부가 없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덩치로 밀고 들어오는 걸음이 정말 좋더라고요. 직전에 1600m는 거리 적응을 못했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줄어든 경주거리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특히 이 록초이스라는 마필은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좋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전에는 안쪽에서 갇혀버리니까 능력 발휘가 안 되는데 오늘은 3번 아이언 워리어가 선행을 하면 바로 외선에서 이렇게 선두 외곽을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개도 잘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8번은 하비스트 골드가 직전에 자력 우승을 차지했는데 상당한 여력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까지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2번만 스피드 퓨리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찾는데요. 뭐 깜빡이로 팔리는 3번만 아이언 워리어 승군전에 좀 과인기는 조심스럽게 살펴볼 이유가 있고요. 오히려 4번은 록초이스 그리고 8번만 하비스트 골드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스피드 퓨리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 기본 막건은 4번 록초이스 8번 하비스트 골드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1호경마 중반부 추천경주 승부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혼전이에요. 아마도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마필이 유승환의 2번마 독도야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 2연타를 때리는 경주력이 정말 좋고 2번 연속 강민이 충마로 놓고 적중을 했던 마필입니다. 데뷔전이었던 10월 6일 경주에서도 배당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강민이 5월 데뷔전부터 노렸던 녀석이에요. 왜냐하면 이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 독도지기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8월 24일날 주행심사 때 순발력을 보였기 때문에 모래에 대한 검증은 되진 않았지만 순발력을 보였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노렸는데 그냥 뭐 쫓아가지 못하고 그냥 깨져버렸죠. 근데 직전 경주를 보니까 모래에 대한 적응력까지 호전이 되면서 이번만 독대하는 뭐 상승세가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승군전이라는 부담이 분명 있어요. 검증은 필요한 마필입니다. 여기서 강축말은 인정이 안 됩니다. 놓고 때릴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최근 복귀가 꽉 잡혀있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있는데요. 그동안 뭐 인기마로 팔렸을 때도 여러 번 좀 꺾었던 그런 내용도 있고 뭐 현장에서 뭐 가네 안 가네 얘기도 많이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오늘은 놓고 때릴 찬스입니다. 경주거리가 1300m고요. 또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죠. 독도야뿐 아니라 대한일품이나 또 반지함성이나 뭐 대천히어로나 좀 중속을 선두권에서 중속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유리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선입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관리마를 여기서는 대가 놓고 갑니다. 인기도에서 한 4위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독도야와 동반 입상하더라도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겠습니다만 독도야 인기 1위로 팔린 독도야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뭐 폭탄 배당을 엮어서 공략할 필요도 있습니다. 4번마 소아라 대왕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10번 게이트였는데 10번 게이트는 세게 읽어주기가 어려운 마필이죠. 왜냐하면 이 소아라 대왕은 내추로 기대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외곽을 돌다가도 안쪽을 투입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직전에는 좀 무기력하게 깨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3번 게이트 출발이면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강민이 노리는 충마의 주력 승부 막건은 3번마 소아라 대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6경주는요. 두둑한 배당입니다.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 승부 막건 제대로 조져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오늘 1호 경마 부산 중계 레이스가 대체로 혼전 경주가 많아요. 이번 3경주부터 또 4경주, 5경주, 뭐 6경주까지 계속 좀 후반부에 혼전 편성이 펼쳐지는데요. 짭짤한 배당을 노리면서 갑니다. 이번 3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가 좀 배당이 나줄 수 있는 편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 4경주가 또 두둑하기 때문에 다음 4경주를 추천 경주로 말씀드리고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노리진 않습니다만
당연히 현장감을 좀 살리면서 때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배팅 강도는 조금만 더 올려서 공략할 필요도 있어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9번마 아르카디아와 11번 닥터시크 상승세 이 두 마리가 강하게 저배당을 뚫어놓고 나올 겁니다. 근데 9번마 아르카디아는 직전 도미일보배 상대들이 강했어요.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검증은 필요한 마필입니다. 이게 빠른 페이스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죠. 자기가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는 게 아니고 이번 경기는 뭐 위너신디도 있고 예스레드도 있고 지금 발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닥터시크도 밀고 나갈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어빌리티라든가 안쪽에 뭐 티아라 위너라든가 발빠른 마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르카디아도 여기서 무턱대고 믿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검증은 필요한 마필이고 11번 닥터시크는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강민이 계속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지금 3마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안쪽에 3번은 제대하게 반석인데 야 이거 직전 경주 이거 대가리 치고 들어올 때 진짜 열받더라고요. 강민이 여러 번 고배당으로 좀 노렸던 마필이고 고배당 충마로도 놓고 때렸던 마필이고 그런데 직전에 줄어든 1000m는 이게 쉽지 않다고 본 거거든요 사실. 야 근데 이 앞선이 경합으로 가니까 이게 추입을 날라오면서 폭탄을 터뜨렸는데 원래 이 제도역의 반석이라는 마필이 선행마죠. 데뷔 전에는 선행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엔 쫓아가면서도 끈기를 보여주고 있고 직전에도 원래 이게 1000m에 출전 예정이 아니었고 뭐 경주가 하나 뭐 깨졌나 어쨌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1000m에 밀려서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세게 읽어주질 못했던 마필인데 어부지리가 아니었습니다 직전에. 그래서 3번 제도역의 반석은 이거는 뭐 덧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9번 11번이 깜빡이 팔리고 뭐 위닝 어게인도 팔리고 뭐 다 팔리겠습니다만 안쪽에 3번은 제덕의 반석은 직전 고배당이 어부지리가 아니다. 오늘 안쪽 게이트 1200m면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 많은 3번마 제덕의 반석을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입니다. 김동세 6번마 대군의 길이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요. 이거는 꺾을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안 빠지는 대가리로 세워놓고 공략했던 마필인데 뭐 선행 도주를 했던 썬더마크가 10마신을 이기긴 했습니다만 이 대군의 길이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면서 넉넉하게 2착을 차지한 거예요. 데뷔전부터 깜빡이로 팔렸던 마필인데 11월 10일 데뷔전에서는 인기 2위로 팔렸어도 그냥 꺾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행심사에서 그 전에 주행심사에서 모래를 안 맞으려고 외곽을 뺑글뺑글 돌더라고요. 그래서 모래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데뷔전에서는 꺾었는데 그런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모래를 다 쳐맞고 쫓아가면서도 끈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대군의 길은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지 간에 이 편성에서 2차권 한 자리는 올 수 있다. 그래서 6번은 대군의 길을 인정하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요. 지금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죠. 뭐 2번은 나스카의 별 아니면 5번마 베투그람 뭐 이런 마필들 또 9번마 선스타트도 이 편성에서는 앞선을 노려볼 수가 있고 뭐 특별하게 발빠른 말이 보이지 않는데 11번 리틀보이 플래시가 아마도 이게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에 고배당을 터뜨렸을 때 정말 대단했어요. 뭐 폭탄 배당을 터뜨렸는데 근데 직전 경주를 가만히 보면 좀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선두권이 경합하면서 와장창 무너졌던 그 상황에서 약간 어부지리성이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투를 장담할 만한 사이즈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9번만 선스타트 같은 마필이 참 이거는 데뷔 초에 여러 번 좀 고배당을 노렸다가 완전 그냥 뭐 개망신을 당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좀 이꾸진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이렇게 깜짝 입상을 성공하면서 근데 직전에 또 뛰는 내용을 보면 이게 어부지리가 아니거든요. 원래 이 선스타트가 스타트는 좋은데 월등하게 빠른 선행력은 아니고 모래를 맞지 않으려다 보니까 계속 외곽 선입을 쫓아가다가 무너지고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에는 외곽을 빼고 올라오는데 그 탄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9번 선스타트도 이제는 변했다. 요거는 뭐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갑니다. 6번은 대군의 별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기본 막건은 9번은 선스타트를 주목합니다. 6번 9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화끈한 매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일요일 부산 중계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난타전이고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0번마 어퓨어굿맨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어요.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또 직전에 동반 입상을 성공했던 12번 곧장, 그리고 7번마 레드클라우드, 뭐 이런 마필들이 대끼리 좋은 대끼리로 팔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3마리 중에서 강민이 노크대를 충만은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보여준 액면은 10번, 12번이 좋아요. 그리고 7번은 레드클라우드도 직전 승군전에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1600 경주 거리는 적정 거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7번만 레드클라우드는 직전에 뭐 인기마로 팔리든지 말든지 완전히 꺾었는데 책임지고 꺾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12번마 곧장이 직전에 1600m에서 선전하긴 했는데 이게 연투를 장담할 만한 상황이냐,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번마 어퓨어굿맨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연투를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과중한 부담 중량 57도 극복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오늘 56.5라도 또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게 4군에서 57을 달았을 때와 지금 3군에서 57을 달았을 때의 그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번 중계 4경주를 승부로 노린 이유는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 마필들을 다 못 믿을 뿐 아니라 반드시 노려야 되는 고배당 복병마가 있습니다. 승부지 복병마가 있습니다. 유난히 1600에서 강점을 보이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는데 여기서 놓고 때립니다. 놓고 때릴 찬스예요.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인기도에서 한 7위권, 6위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1600에서는 여기서는 무조건 강하게 노려야 될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있기 때문에 고배당 충마를 배팅의 중심에 세워두고 두둑한 배당, 화끈한 배당으로 조져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원합 4군 1300m 별정 비영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인데요. 이번 8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잠깐 좀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배당이 얼마나 나와주느냐가 관건인데요.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마 필라스테이가 직전에 6착을 오기는 했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질 않았어요. 직전에는 워낙 페이스가 빨랐죠. 그래서 이거 필라스테이든 이 발주 대하시가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1000m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고 뭐 신경 쓰지 않고 꺾었거든요, 사실. 근데 6착이긴 합니다만은 착차는 거의 없어요. 뭐 2착 싸움에서 우당탕탕 뭉쳐 들어왔던 경주였기 때문에 1번마 필라스테이가 좀 덜 팔리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3번마 캡틴 삭스가 직전 경주에서 중위권의 힘 한 배 적절하게 하면서 3차까지 왔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진 않았죠. 이 캡틴 삭스가 못 뛰었다라기보다는 상대마가 워낙 잘 뛰었어요. 이 썬더마크가 도주를 하고 또 대군의 길이 선입으로 쫓아가면서 그냥 앞서서 두 마리가 끝나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3척에 머물렀는데 데뷔전 1300베타를 단숨에 극복하는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4번마 커버걸 저스티스는 직전 경주에서 13.6배를 추천 경주로 때려 먹었는데 정말 배당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선행을 하고 마지막에 이 화기에게 코차로 깨지긴 했습니다만 뭐 대등한 걸음발이었다 이렇게 보죠. 이게 편하게 선행을 하면 더 뛸 마필이지만 단순 선행만 아닙니다. 또 그래서 4번 커버걸 저스티스도 관심권이고, 5번마 대군천하는 직전 경주에서 강민 좀 노렸던 마필입니다. 데뷔전부터 충마로 노렸다가 3착에 머물렀는데 정말 좀 많이 아쉬웠어요. 좀 모래를 맞지 않으려다 보니까 이 외곽을 돌면서 결정타가 나오진 않았는데 1300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히 보였습니다. 뭐 외곽에 있는 마필 중에는 9번마 헤나르 정도가 직전 경주 3차까지 오면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까지 정말 매번 뽕을 뽑았던 뭐 선행을 나서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글쎄요, 이게 헤나레는 인기마로 팔리면은 조금 조심스럽게 보죠. 그래서 지금 1번, 3번, 4번, 5번, 9번 이 5마리 이 안에서 막권 조합이 필요합니다. 어떤 놈을 대가리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놈을 놓고 가든지 간에
배당 마필인 1번마 필라스테인은 관심권으로 살펴볼 복병입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좀 최대한 현장감을 살릴 텐데 우선 이 관심마는 1번마 필라스테인을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깜빡이가 1번마 벤헤이페이와 4번마 신계벽 요 두 마리가 대끼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뭐 다음 순으로는 6번마 모닝코리아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6번 모닝코리아가 여기서 일단 앞선을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이죠. 6번 모닝코리아가 좀 많이 팔리겠네요 보니까. 근데 1번, 4번, 6번 뭐 다들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4번마 신계벽은 직전보다 부담력이 4kg가 늘어난 조건이고 1번마 베네이페이는 이거는 참 직전에 강민이 실종 고배당으로 아주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때 깜빡이로 팔리는 치프 에이스를 인정을 못하는 바람에 이 고배당을 놓쳤던 좀 너무 아쉬움이 남는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1번 게이트 다시 잘 뽑았고 1800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런 마필 외에도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복병마가 또 여러 마리 있어요. 강민은 이번 경주를 인기마를 놓고 살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복병마를 놓고 때리는 경주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주중에 강민이 미리 분석을 할 때도 이거는 그냥 놓고 때려야 되겠다라고 아주 꼭 집어놨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기대에서 살짝 좀 밀려 있는데요. 10번마 투펠로 같은 마필은 이 1800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무조건 유리한 조건입니다. 직전에는 출전 공백이 길어지면서 1200을 나왔는데 그거는 뭐 가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한번 걸음을 재보겠다 뭐 그런 포지션이었다고 봐요. 근데 오늘은 1800m 적정거리를 노리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휴양하기 전에 작년 6월달 경주에서도 그때 그 3착을 왔을 때 강민이 고배당으로 좀 실전 맞고로 노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번 투펠러 같은 마필은 이 1800m는 직전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요거 반드시 좀 관심권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놓고 때릴 마필은 인기대에서 정말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두둑한 배당, 화끈한 배당으로 챙겨먹겠습니다. 최대한 현장에서 때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좀 배팅 강도까지도 좀 올려보고 싶은 레이스입니다. 일단 부산 5경주는 우선 관심 많은 10번 투펠로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9경주입니다. 호남 오픈 1800m 별정 B형 경주입니다. 동아일보의 대상 경주입니다. 쟁쟁한 안말들이 출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9경주는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6번마 실버울프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입니다. 직전 경주는 이게 팔리든지 말든지 그냥 완전히 꺾었던 마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선전했는데 솔직히 좀 놀랬어요. 강민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이 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실버울프가 그동안 대상 경주만 단골로 출전을 했던 마필인데 앞말, 순말이 같이 뛰는 대상 경주는 의외로 무기력하게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앞말들만 뛰는 경주는 이게 뭐 상당한 근성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연투를 했던 마필이죠. 작년도 동아일보의 대상 경주를 이게 58회 부담장을 짊어지고 페로비치가 뭐 대차로 낙선을 거뒀습니다. 지금 같이 뛰고는 리드머니가 2착을 했을 때에 대차로 넉넉하게 이겼던 그 기억도 있고요. 계속해서 앞말 대상 경주에서 연투를 때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앞말치고는 상당한 근성이 있어요. 왜 여자들도 보면은 이렇게 좀 억세고 드센 여자들이 있잖아요. 뭐 남자들을 막 이겨먹는 그런 드센 여자들. 이 실버울프를 보면 그러한 이미지가 그려져요. 그래서 이 실버울프는 앞말, 순말이 같이 뛰는 경주에서는 좀 약하게 볼 수 있어도 앞말들만 뛰는 경주에서는 어디 가나 뭐 대장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6번 실버울프가 배당판에 머리를 팔리는데 하지만 이번 경주를 승부로 노린 이유는 6번마 실버울프 때문이 아니에요. 6번마 실버울프를 충마로 놓고 가지
이제 실버울프는 7살짜리 마필이고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시점까지 자기의 능력을 유지를 하느냐, 그 타이틀을 방어를 해내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더 걸음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세대 교체가 되지 않을까. 향후 이 안말들의, 혼합 안말들의 세대 교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갑니다. 그리고 실버 울프를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지만은 실버 울프가 부러지는 상황까지도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확실하게 적중을 하고 가겠습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 제대로 때려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1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발빠른 선행마가 대거 포진된 편성이죠. 일단 눈에 띄는 선행마가 8번마 페로드 포므로인데요. 되든 안 되든 선행은 갑니다. 그런데 버텨 못 버텨 반반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줄어든 1200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는 상당히 유리해진 조건이다. 다만 부담 중량이 58까지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요. 6번마 파이니스트 워리어가 능력 사이즈는 분명 되고도 남는 마필인데 공백이 길어졌어요. 이거 뭐 현재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19조의 휘황마들은 웬만하면 다 때리는 그런 승부 패턴이죠. 7번마 액톤 블레이드가 원래 19조 있다가 지금 마방을 옮겼죠. 15조로 옮긴 마필이고, 역시 1200에서는 강점을 보이시는 마필이고, 또 10번마 킹 오브 글로리라는 마필도 이게 데뷔 초에는 이게 또 19조에 있었던 마필인데 또 30조로 마방을 옮겼는데요. 특히 이 10번마 이 킹 오브 글로리는 직전 경주 말 타는 거 보면서 이거는 뭐 안 갔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순군전에 말을 잘 못 탔죠. 그렇게 타면 안 되죠. 이 킹 오브 글로리가 선행을 나서면 더 뛰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단순 선행만은 아니거든요. 차분하게 힘 한 바퀴 쫓아가면 되는데 직전 경주는 그 뭡니까? 가속 엔진입니까? 그 빠른 말이 있는 그 편성에서 외곽을 넘어가지도 못하고 다미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당한 거죠. 한마디로 한 4마리 정도가 선두권에서 뭉쳐가다가 앞선이 왕창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1200m 이 마필에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번호 킹 오브 글로리는 앞으로 1군 무대에서도 보여줄 게 더 있는 기대마로 평가를 합니다. 아마 인기 한 2, 3위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10번 킹 오브 글로리, 자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10번 킹 오브 글로리를 주목하고요. 그리고 4번마 배다리 보배가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연속 고배당을 터뜨리는데 제가 이거를 2번 다 복귀를 해봐도 어부지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까지도 현재까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8번 페로드 포모로이라는 마필이 페이스를 빠르게 끌고 가는 그 상황에서는 선두권이 뭉개지는 그림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번 배다리 보배까지도 관심권. 우선 관심만은 10번마 킹 오브 글로리, 10번마 킹 오브 글로리를 우선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10경주입니다. 호나비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리는 일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혼전입니다. 무조건 배당이 두둑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판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10경주를 메인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확실하게 노크대를 대가리가 있습니다. 안 빠지는 충마가 있고 또 반면에 거품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강하게 노려될 배팅 찬스가 되겠습니다. 안쪽 게이트 3번마 짱콩이 직전 경주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어요. 아마 오늘도 3번마 짱콩이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직전 경주는 1800 첫거리 도전에서 거리를 적응하지 못하고 깨졌거든요. 강민이 이거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충마를 인정을 안 했죠. 그러면서 클린업보드의 초인마 7.4배짜리를 압축마건을 때려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3번마 짱콩이 여기서 다시 한번 배당팔에 머리를 팔린다.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는요. 그냥 무조건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어요. 무조건 놓고 때릴 대가리. 인기도에서 한 4, 5위권 됩니다. 무조건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뭐 승부를 접어놨던 적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배당이 두둑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자, 안 빠지는 대가리, 승부지 관리 마필 확실하게 세워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 승부 막건 강하게 이빠이 조져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일요일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접전 편성인데요. 배팅의 포인트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민이 마지막 11경주를 준비를 하면서 이거는 웬만하면은 그냥 한 방으로 조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요일 마지막 경주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배당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헛바람을 불어줄 인기마 한 2마리 정도는 접어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인기마가요. 5번 하바나 찰리, 그리고 11번 슈퍼 플로이드, 그리고 안쪽에 3번 스피드 위너, 그리고 6번 하와이 보스, 4번 클리너 피어로, 3번, 4번, 5번, 6번, 11번 이렇게 5마리가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5마리 중에서 2마리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하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마필 있죠. 그런데 오늘은 뭐 편성이 이렇다 보니까 등 떠밀려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거품 인기마가 보여요. 그리고 대가리는 안 빠지는 대가리가 있어요. 그래서 때리고 받치는 막건 딱 2방이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는 배당에 상관없이 이제 설 명절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적중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경주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까지 2월 3일 일요일만 유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합니다.